뉴스 오늘 매주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드디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소환 통보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처음인데요. 해서 이 대표와 검찰 간 본게임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을 탈탈 털더니 이제 무혐의가 났던 성남FC로 부르느냐,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해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대표 소환에 대해서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 수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아닌 무혐의 판단이 났던 성남FC를 제일 먼저 카드로 꺼내들고 검찰이 소환 통보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모두 다 합해서 한꺼번에 조사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성남FC만 가지고 불렀을까요? 이 한꺼번에 조사를 하겠다 이 관측이 사실 많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 대표에게 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방대합니다. 특히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그뿐이지 않습니까?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이 있죠. 거기다 위례신도시 사건까지 또 보태졌단 말이에요. 네. 이 하나하나가 가령 대장동만 하더라도 아마 부르면 하루 종일 조사하고도 안 되니까 다음에 또 불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 대우를 해서 한번 불러가지고 일괄 조사를 하고 예. 퉁칠 수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중앙지검만 그런 게 아니고 중앙지검에서는 또 그게 있어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네. 가령 이게 물론 대장동 게이트에서 또 파생된 사건인데 가령 428억 말고도 80억의 알파가 있다, 또 뭐가 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지금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계좌 추적 결과에 따라서 이 파장이 또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질 수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거기다 수원지검에서 좀 하고 있는 게 이른바 이 변호사비 대납부. 네. 이건 또 하나의 뇌물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대북 송금 사건이 여기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미 구속돼가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있고 또 아테입인가 하는 안부수죠. 안부수가 구속이 돼가 있죠. 예. 이 사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연관된 사건 또 이재명 그 대표가 또 관련이 있다 이래갖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보통 파장이 아닙니다. 이건 김성태의 금꼬지기가 연말 안으로 귀국을 한다는 설이 예. 파다거든요. 이러면 이것도 단지 하루를 조사해야 될 문제가 아닐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자꾸 이게 성남FC 사건을 두고 언론도 아주 뭐 작은 범죄 취급을 하는데 이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이 공유죄, 뇌물수수죄 이것도 1억 이상이면요. 예.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살 수가 있는 중범죄예요. 그럼요. 이거 굉장히 큰 범죄란 예.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아마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경찰에서 안양 경찰서 어디입니까? 처음에 고발된 경찰서에서 완전히 깔아뭉갰잖아요. 네. 이 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다가 결국은 이미 우리가 재판 거래 의혹으로 보고 있는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사건의 결과를 계속해서 경찰에서 지켜보다가 그것이 파기환송돼 가지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되자 비로소 이게 작년 봄에 수사를 다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혐의가 없다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고발인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검찰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부장 검사가 나 이게 진짜 사표 쓰겠다 이래서 항명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연출한 뒤에 다시 이게 보안 수사를 해서 권력이 바뀌자마자 이것이 이제 두산건설 그리고 또 팀장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두산건설 말고도 나머지 네이버, 농협 그리고 차병원 이런 6개
10개 회사들을 다 수사를 전부 다 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네. 하고 다시 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부르는 건데 마치 이걸 가지고 그 이것은 아주 작은 범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또 하나 그 어제 한 얘기를 보면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이다. 정적이다는 표현을 써요. 네. 이 정적이다. 정적 제거에 힘 뺐더냐 정적이 아니냐. 예. 이래서 혐의도 뚜렷이 않은 나 이재명에게 이게 소환한다, 뭐 언제 소환한다 이런 걸 묻지 말고 지금 중범죄 혐의가 있는 대통령 가족부터 불러라. 네. 김건희 여사를 또 물고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검찰은요, 이 아마 스케줄이 쫙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이 로드맵, 일종의 수사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언제 그 28일 소환해서 불용을 하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장동은 언제 부르고, 그리고 수원에서 하고 있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복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씩 다 가겠다는 하고, 얘기군요. 언제 어떻게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하고, 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검찰이 이번에 그 소환장을 곧장 보냈단 말이에요. 네네. 아무리 협의 없이. 사전 협의를 보통 하기도 하는데. 예, 그죠? 보통은 이제 야당 대표니까 예, 그쵸. 당연히 제다를 걸어서 일정을 조율을 하죠. 예. 그런데 전혀 일정 조율 없이 이렇게 한 데는 이 검찰에서 프로그램을 이미 딱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과연 28일 수요일 소환에 응할지 이게 궁금한데요. 글쎄요. 민주당에서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28일 소환에 응할 수 없다. 28일은 광주에서 지금 민생 경청 투어 하고 있죠. 예, 최고위 또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다. 뭐 다른 스케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입니다. 일방적 통보가 불응사유가 될지 이게 좀 궁금한데 사실 뭐 소환에 불응해도 검찰이 뭐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체포 뭐 이런 초강수까지 갈 리는 좀 지금 단계에선 만무한 뭐 그런 전망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입장에서는 예. 이걸 이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야당 탄압 그리고 정적 탄압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그런 겁니다. 특히 예. 이제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는 데는 때마침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청와대가 연루되었던 여러 가지 범죄가 다시 재수사가 시작되잖아요. 예. 특히 새 피격 사건 그리고 월성문전 사건이 지금 재수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이제 보태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전 정권 더하기 야당 탄압을 하려 하는 망나니 칼춤을 추는 게 아니냐 이제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편이 갈려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 야당 편, 하나는 여당 편, 이렇게 편이 갈려 있으니까 이런 말이 먹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요 이런 것은 이제 범죄의 진상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또 그 결과가 공표가 되면 결국은 이런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그 민주당이 그 스스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 씌워지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예. 이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의 리스크로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우를 범하는 게 아니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 이재명의 범죄는 이재명에게로 예. 그리고 민주당의 것은 민주당에게로 그리고 전 정권의 것은 전 정권에게로 예.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민주당의 살 길이 아니겠느냐. 네. 이러다가는요 야당에게 야당의 사법 리스크가 돼버리면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은 예컨대 지난 대선 선거자금 434억 원 보전 받았던 거 다시 반환을 해야 되고 그렇죠. 민주당이 완전히 와해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야당 세력이 거꾸로 진짜 왜소해지고 야당이 먼저 재편되는 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과연 뭐 28일은 아니어도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만약 그런다면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 앞에서 메시지를 내놓고 당당히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게 오히려 이 대표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뭐 여론이
좀 반전되지도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난 9월 1일이죠. 이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사실 공표를 두 건 했다 이래서 검찰에서 소환을 하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의 반응. 그때는 이제 문자 메시지로 먼저 공개를 했잖아요. 예. 전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쟁하자는 거냐 이랬다면 지금은 이거 문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전쟁이죠. 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에서 아직까지도 방향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또 안에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고민이 네.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친명은 친명대로 고민이 많고 또 비명이 보기에는 이러다가는 당이 완전히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절박한 심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 안의 고민이 결국은 이제 이재명의 고민이 될 텐데 네. 이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저는 그 검찰에 그 자진해서 예 먼저 출석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말 연시에 예. 경청 투어라는 걸 해요. 네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추운 한겨울에 그것도 연말 연시에 한참 바쁠 때 고향도 예. 내려갔었죠. 예, 지금? 경청 예. 투어를 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이 검찰의 소환이 멀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재명 그 친명 쪽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짠 것이 아니냐. 뭐 저는 굳이 꾀를 냈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꾀를 낸 것 아니냐. 예. 이 연말 연시에 이런 경청 투어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누가 보더라도 사법 리스크를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계획한 것 아니겠느냐. 예. 그런데 아마 연초에는 이재명 그 대표가 검찰 소환에 최소한 응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겁니다. 예. 응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근데 예, 이제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해서 올 테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소환은 시작일 뿐이다. 언젠가 한번 돌파를 해야 된다. 예. 적어도 앞으로 검찰에서 부를 일이 예. 최소한 5번, 6번 정도로 보이는데 최소한입니다. 그것도. 예, 예.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네. 일도 아니고 아마 그렇다고 해서 정면 돌파를 할 정도로 예. 이재명 대표에게 이 방어벽이 충분하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으니까 지금 고민은 굉장히 깊어갈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 고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당 대표를 지금 뭐 흔드는 상황인 것만 분명하고 당 내에서도 당 대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에 대해서 당 차원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성남 FC 18일 안 나간다고 해도 연이어 계속 뭐 5-6번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소환 통보 반드시 또 추가적으로 그 다음 스케줄이 잡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성남 FC 사건은 이미 그 정진상이라는 그 분 있잖아요. 구속에서 그 이제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 있는데 네.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을 21일 날 예. 그리고 이틀 전에 불러서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하루 종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검찰이 성남지청에서 불러가지고 예.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앞에 두산건설 전 대표를 기소를 할 때 네. 그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하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 표현이. 네. 네. 그래서 그때 이미 언젠가는 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제3자 뇌물수수로 해서 이재명과 정진상을 역시 기소를 하겠구나. 이런 그 추측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정진상을 불러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물론 정진상은 뭐 부인할 건 부인을 했겠죠.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가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성남지청으로 그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아마 기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소할 정도의 그 충분한 증거는 검찰이 확보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닥쳐올 다른 사건들, 가령 대장동 게이트, 뭐 백hin동 옹벽 아파트 사건, 네, 네.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 또 기타 등등, 특히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런 사건을 그때마다 이건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 정적을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러면 가지 않을 것이냐. 피할 수만은 없다. 예, 그건 아니라는 예. 겁니다. 예. 그 그렇군요.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네. 가게 되면 그때는
또 야당 대표지만은 참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네. 결국은 신병 처리 문제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예. 이런 식으로 소환에 만약에 불응을 하면 결국은 증거 인멸의 또 유력한 근거가 되고 예. 결국은 신병 처리의 그 빌미를 주는 명분을 주는 게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28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여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안은 언론의 관심 좀 밖에 있었습니다. 언론의 안테나 밖에 있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자, 오랜만인 만큼 여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의원 연대죠. 새우 두 마리가 모여도 새우다. 네, 아주 뭐 시니컬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표할 땐 민주당의 지지율이 뒤처진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개인을 바라보고 설계하는 절차는 절대 실패한다.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학 강연에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활동을 우선 뭐 윤핵관 중에서도 윤핵관과 당권 주자를 새우라고 비유한 거 일종의 약간 조롱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이준석 대표가 내가 이준석 대표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가서 이 강연을 한 제목이 예. 아주 재밌어요. 이게 보수주의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수주의가 뭐냐? 네. 그런데 보수주의가 무슨 성상남이라 받고 다니는 사람이 보수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런 말할 위치가 아니다. 네.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새우 고래 뭐 얘기가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과 사이에 그 전에 한번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똑같이 새우하고 합쳐봤자 이 고래가 되느냐? 지금 화두가 김장연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김기현, 장제원 연대. 예. 김기현이 이제 친윤의 힘이 필요하니까 장제원과 합치겠다. 그래서 김장연대가 나오면 결국 권성동 후보로는 또 없어지는 것 아니냐. 네. 사과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새우가 합친다고 고래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오늘도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다 고등어와 돌고래다. 예. 돌고래는 예. 돌고래답게, 예, 이런 고등어는 재밌는 얘기를 고등어답게. 했는데 사실요. 진짜 관심의 대상은 이겁니다. 이번 전당대회, 이 3월 8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가 있는 네. 전당대회에 누가 나가느냐 이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첫째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보려면 드라마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가 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드라마가 있어야 되면 누가 나가서 누가 어떻게 상상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야 어떤 그 되겠죠?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스타로 부각을 하느냐 네. 하는 이제 드라마.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다음 총선을 누구 얼굴로 치를 것이냐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다음 총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이건요. 윤석열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음 총선이 순수히 자기 책임으로 치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이기가 좌우가 된다 이래 되면요. 게다가 지금 지지율도 높지도 않는데 물론 오르고 있지만. 네.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그 집권 앞으로 남아 있는 그 한 4년 반 되는 예. 이 로드맵, 이 남은 집권기의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 그런데 책임론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때리고 말해서 예.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다음 총선에 누구 얼굴로 했을 때 그 얼굴이 막상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네. 친윤이든 비윤이든 예.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 예컨대 그 김기현 뭐 안철수 그리고 조경태 나경원 심지어 유승민 뭐 네. 이런 분들 말할 것 없이 그리고 심지어 원희룡 권영세 한동훈 차출설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예. 대중적 인기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하고 그대로 겹칩니다. 네. 윤석열
이퀄리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예. 이래서 그 집권 여당의 고민이 누구 얼굴로 지금 총선을 치를 것이냐. 거기에 이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 이 이제 전당대회 기간이 많은 것 같으면 네. 이런 고민이 천천히 할 수가 있고 또 드라마를 또 기획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3월 8일 같으면요. 불과 전당대회 남은 기간이 이제 2달 정도입니다. 네, 네. 이 2달 안에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 것이며 어떻게 새 얼굴을 찾을 것이냐.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묘한 시기에 묘한 이런 기회를 맞아서 예. 새우하고 합쳐봤자 이 구매가 되느냐 이런 식의 또 비아냥을 하는데 예. 제가 이준석 그 전 대표에게 하나 충고를 드리고 싶다면 예.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더욱더 자중을 하고 본인이 문제부터 좀 크신하게 하고 네. 이분도 다음 총선에는 출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래 갖고는 지금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예.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본인부터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려면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게 24년 공천 통해서 의원 배치 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글쎄요, 본인도 뭐 출마 의사가 있으려면 어쨌든 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아니, 당의 비율을 건드려선 안 될 텐데. 아니 일단은 성상납 문제를 막금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경위야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그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결례를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른바 결례라고 내 표현을 하는데 예. 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당 대표 입장에서 물론 그 할 말은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그 명예까지 훼손하는 예. 그런 발언들을 삼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이준석 대표가 또 하나 해결해야 될 짐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새롭게 정당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걷지 않겠다면 예. 자신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때는 조금 더 숙고를 하고 예. 행동을 하고 발언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여당 내 문제적 인물 한 분 또 있습니다. 네. 밟히더라도 뽑히진 않겠다. 유승민 전 의원인데 룰 변경으로 본인을 타깃으로 삼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당국 개정 유 전 의원에게 어떤 결과 가져올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 가령 전대 룰을 어떻게 그 전당대회 2달 남겨놓고 바꿀 수가 있느냐. 네. 이러니까 보수 신문들의 사실들을 보면요. 예. 가령 조선동아 다 사실이다 비판 쪽의 사설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바꿔서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이 100% 정답인 거예요. 뭔가 하면 당대표를 서구 선진민주정처럼 당대표 제도를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당대표를 만약에 뽑는다면 가령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이라는 것은 이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란 말이에요. 네네. 그걸 정진석 대표는 그 이제 집합체 이런 표현을 썼던데 뭐 결사체든 집합체든 그 같은 이념으로 뭉친 그래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한 가지 목표로 뭉친 그런 결사체란 말이에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 당원들이 총리로 당대표를 뽑는 것이 옳은 거지. 거기에 일반 이 당의 이념과 정책과는 상관없는 일반인이 민심을 50%나 반영을 해서 예. 뽑는다 아니면 30% 반영을 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그거는 논리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뽑는 예. 후보자를 뽑는 그런 여론조사와는 다른 문제다. 원칙적으로 이게 정당한 것이다. 네. 예, 그 다른 문제다. 그런데 예.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중도 보수 100% 지금 윤석열 대표와 함께 같은 노선을 걷는 사람들 말고는 그런 당원들이 총리 말고는 중도 보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 되어버리고 네. 당의 외인을 넓히는 데는 엄청난 방해가 된다. 그렇죠. 사실은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것은 예. 역시 당원들이 총회가 옳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꼭 자신이 있다 하면 이때는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옳다. 네. 당당하게 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이것이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어떤 국면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 나누는 것 멈추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